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있었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요즘 재판 관련 소식은 2분 뉴스 강지호 기자가 전해드리고 있죠. 강지호 기자가 매번 법정에 직접 가서 이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곁에 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바쁘시죠? 재판이 여러 개 열리고 있는데요. 예, 요번 주만 해도 재판이 4개가 있더라고요. 예, 어제도 사실 재판을 다녀오셨죠? 네, 어제도 사실 이제 김용 재판 다녀왔습니다. 네. 구글 타임라인. 예, 일단 구글 타임라인이 일단 뭐 증거로 채택될 것 같아요. 검찰이 이러쿵 저러쿵 뭐 시비를 걸지만 사실 이게 재판부에서 내놓으라고 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검찰에서 뭐라고 시비를 걸더라도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나 싶긴 한데,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됐고 오늘 또 증인으로 유동규가 나왔습니다. 예, 한동안 계속 유동규가 나올 걸로 보여요. 뭐 총 지금 준비되어 있는 신문기일이 한 8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몇 개가 더 남았어요. 꽤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증인 신문하는 것도 조금 남아 있고 정진상 그 실장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더 시간이 좀 길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유동규 뭐 재판에 나와서 어떻던가요? 뭐 변호사 측에 계속 뭐 변호사가 시간을 끈다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유동규 증인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변호인 반대 신문에 들어가면은 유동규 증인이 분명히 아프다고 그러던가 피곤해서 재판 못하겠다 그러던가 그러면서 시간을 분명히 끌려고 할 거라고. 오늘은 어떻던가요? 유난히 변호사 측이 반대 신문만 들어가면 병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머리가 띵하다, 아프다 하면서 4시 한 40분, 50분쯤에 이제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재판도 4시 반에 끝났잖아요. 예, 이게 유동규 증인이 그 시계랑 똑같은 것 같아요. 딱딱 1시간 반 맞춰서 쉬자고 하더라고요. 아, 누가 사인을 주나 보죠? 오늘 10시 반 시작했는데 네. 12시에 점심 먹으러 가자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1시 반에 시작했는데 3시에 커피 마시자고 얘기를 했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4시 반에 이제 또 쉬자고 해가지고 10분 쉬었거든요. 네. 근데 딱 앉자마자 자기 더 이상 못 하겠대요. 아니, 쉬고 왔는데 아프다고 또 못하겠다? 피곤하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다고 못 하겠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에 언제 끝났나요? 그래서 아마 4시 한 50분쯤에 끝났습니다. 5시 조금 넘어서 그렇게 대충 마무리됐겠군요. 예, 원래 판사님께서 6시간 원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6시 30분에 끝내면 딱 6시간이다. 그때까지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 지멋대로네. 그렇죠. 뭐 변명하기로는 피고인 측 같은 경우에도 뭐 말 맞추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글쎄 그 생각을 왜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워딩 뭐가 뭐 생각해준다는 뭐 그런 식인데. 피고인들도 꼬리 자르기 하려면 작전도 짜야 해야 된다. 작전 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변호사 그런 측이 걸 걱정을 다 해줘. 당황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밤 9시까지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유동규라는 사람이 참 웃겨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지가 판사가 됐다가 뭐 피고인 측이 됐다가 어떨 때는 또 자기 증인이 됐다가 검사가 됐다가 하여튼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재판을 끌고 가고 있는 거네요. 뭐 통상적인 증인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다른 증인 제가 뭐 취재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증인이 재판을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제가 그래도 여러 번 다녀왔잖아요. 네. 대부분 증인분들 약간 기가 죽어 있습니다. 중압감 같은 게 있는데 유동규는 그냥 유튜브 방송하듯이 재판을 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이라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오늘도 그 재판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생방했어요. 유동규가. 예. 뭐 1시간 정도 생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보면은 재판 들어가기 전에 꼭 한마디씩 방송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슈퍼챗도 막 받고. 재미들이었어, 이 사람.
혹시 오늘은 무슨 얘기 하던가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얘기 아니고 뭐 오늘 재판 가서 무슨 얘기 할 거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떻게 할 거다. 대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기보다 슈퍼챗을 좀 모금이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양상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세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내면서 재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던데 그래놓고서는 예. 재판도 빨리 끝내버렸네. 그렇죠. 아프니까 머리가. 그리고 또 재판 또 그러고 또 유튜브 한 거 아니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이 한번 양이. 확인해 보시죠.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예, 유튜브 항에 또 했을 거야 아마. 봅시다.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글쎄, 그 본인이 지금 아무리 증인으로 갔다고 해도, 글쎄, 아무리 증인으로 갔다고 해도, 글쎄 이렇게까지 하긴 좀 어려운데. 그리고 이 자기 재판 다녀오면 기운이 쭉 빠지잖아요. 저는 방청으로 가도 기운이 좀 빠지거든요. 쭉 다 들으면. 근데 좀 팔팔한 것 같더라고 제가 봤을 때. 네, 이재명 재판 곧 시작 이게 오늘 18분 정도 했네요. 아 끝나고 바로 했습니까? 아니 아직 시작할 때 있고 아직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 게 없네요 아직까지는. 참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자기 유튜브는 해놓고 막상 재판은 빨리 끝내자. 마치 갈 때는 엄청 뭐 출정식 하듯이 해놓고서는 야 대단하네 이 사람. 참.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썸네일. 유튜브 생방한 유동규 재판은 빨리 끝내자. 네, 재판부는 수수방관이라고 준비를 해봤는데 재판부에서 딱히 뭐 제지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뭐 재판부에서 딱히 제지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끄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시간을 많이 끄느냐? 예를 들면 이제 변호사 측이라든지 검사 측에서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뭐 서면 조사라든지 녹취록 네.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대부분의 증인들은 단답으로 얘기하고 그 이상 얘기를 할 거면 더 물어볼 때 얘기를 좀 길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뒷배경까지 상당히 넓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측도 그러고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좀 짧게 말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혹시 옛날에 개그맨 중에 엄청나게 유식한 척 연기하는 그런 개그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상대 배우가 막 물어보면은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해요. 그래놓고서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이거 물어봤잖아. 그러면 내가 다 아는데 그것만 몰라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 개그맨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딱 그런 식의 재판을 하더라고요, 유동규가. 그래서 네. 막 길게 얘기하는데 막상 진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뭐 그렇게 좀 말을 뚜렷하게 대답을 못한 거 엉뚱한 다른 얘기만 잔뜩 끝내다가 하다가 뭐 핀잔을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왔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유동규가 이게 뒤에 붙이는 말들이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그치,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해요. 같은 내용 반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적어 오기는 했지만 기존에 다 나왔었던 이야기 반복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내가 보고를 안 했는데 한 거나 다름없다. 또는 그렇죠.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명확하지 않으나 보고 안 했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주로 그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요즘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은 제가 좀 눈에 띄게 든 진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에는 이재명한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냐 하면 아니 사실은 내가 직접 보고는 했는데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보고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고했는데 보고를 내가 직접적으로는 안 했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맨 처음에 유동규는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보고를 했다라고 바뀌어요. 예. 근데 지난번 김용부 원장 재판 이쪽 1심에서는 뭐냐면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얘기하면은 다 그냥 이재명 귀에 들어간다. 또 이번 재판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가 직접 얘기는 안 했으나 김만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또 말컨대 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안 했다고 말한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진상한테는 보고했는데 정진상이 알아서 이재명한테 보고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기존에는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내가 직접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런 내용을 또 바뀌었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모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거짓말을 하면 기억할 내용이 많아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웬만한 거짓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동규 증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그동안 거짓을 말을 해왔습니까? 그러면 그 거짓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마 거짓말을 하다가 또 오늘 좀 물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살짝 좀 들긴 하는데 볼뜨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물려요. 아, 그렇죠. 예, 할 말이 딱 막힌다든지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유동규는 그럴 때 되면 또 승질을 내. 거침없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여러 차례 이렇게 흥분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례도 있었대죠. 아, 그 사례 제가 적어왔습니다. 저 진짜 당황했어요. 어떤 이게 얼마나 열받았으면. 아니 네. 이게 이재명 대표를 삿대질하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수용 방식 이후 범죄다. 수용 방식. 예. 이 사건 전문 자체를 감옥에 있을 때 나는 잘 몰랐었다. 이 범죄자 피고인을 보면 역겹고 구역질 난다. 혈압이 터질 것 같다. 저 얼굴 보이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재판장에서. 이렇게 흥분을 합니다. 첫 시작할 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시작하는군요. 고래고래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3시에 쉬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동규가. 근데 3시에 쉬고 들어와서 아. 그러면 이제는 변호사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락 이게 중간에 맥락 없이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뜬금없이 겁니다. 북 튀어나오는구나. 그렇죠. 이게 전형적으로 언론 플레이 할 때 많이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언론 플레이 막 하다가 보면은 사실 재판 중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는 언론 플레이 할 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특히 검찰이 할 때는 나오는데 네. 변호인 반대 신문 할 때는 이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갑자기 이렇게 뻥 터트린다거나 지난번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상남 얘기를 꺼낸다거나 상남. 예 그런 식이었는데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는 여전히 언론 플레이가 주 목적인 듯하네요. 아무래도 뭐 별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진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유동규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선은 자기와 이재명이 되게 좀 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친하대요? 이재명과 친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래 인테리어 거기 협회 뭘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했고 이재명이 날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리모델링이 아니고 인테리어 가든가요? 아, 그렇죠. 인테리어. 인테리어. 예. 예, 인테리어가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과 술도 먹고 7080 거기 막 그런 술집 있잖아 노래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술도 먹고 노래도 불렀다. 그리고 양평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남한산성도 같이 모임을 했었다. 난 그만큼 이재명이랑 친하다. 그리고 이재명이 같이 나랑 술 먹자고 했는데 직원들이랑 술 약속에서 내가 거절한 적이 있다. 그때 이재명이 삐졌다. 그래서 몇 일간 나랑 연락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과 친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친해야 되는 친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무슨 그런 질문이 나왔나요? 딱히 그런 내용은 안 나온 안 것 같은데 나왔는데. 제가 친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오늘 계속 얘기했었던 게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친해서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친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막 변호사를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예. 측에서. 근데 이재명 변호사를 보낸 사람이 가짜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짜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를 가짜 변호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가짜 변호사를 나한테 보냈었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면회를 안 오더라. 그리고 내가 나와서 보니까 나 완전 바보 만들어 놓은 거지.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었던 진술을 엎고 내가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다.
과거에 내가 검찰들한테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거짓이고 요즘에 말하는 내가 진짜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동규가 진술이 바뀐 거는 감옥에서 나와서가 아니라 나올 무렵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미 나올 무렵부터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 또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바뀌어요. 그래서 2023년 2022년 10월에 한 번 바뀌고 9월에 한 번 바뀌고 10월에 바뀌고 11월에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할 때 김용 부원장 재판할 때 또 한 번 바뀝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마다 뭐 나와서 보니까 이상했어? 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네. 하여튼 뭐 그렇게 예.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예. 가짜 변호사는 뭘 보고 가짜 변호사라는 거? 뭐 진짜 뭐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이게 뭐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가짜 변호사다, 뭐 때문에 가짜 변호사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뜬금없이. 내가 이제 이재명이 나한테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쪽에서. 그래서 이 가짜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김용부 원장 1심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 무슨 의미에서 가짜 변호사라고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런데 계속해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보면은 질문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가짜 변호사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이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가짜 변호사다. 그러니까 자기 진술이 왔다 갔다 한 이유를 이재명 탓으로 덮어 씌우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이 나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았어. 이제 변론을 바꿨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는 면회 못 가요. 왜 못 가죠? 검찰이 볼 때는 공범 관계인 거잖아. 아, 그렇죠. 사건 관계인들이잖아, 정말 사건 관계인들. 사건 관계인들끼리 면회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증이 된다거나 말 그대로 짠다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당연히 못 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는 이유가 같은 사건 관계인들끼리 입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속시키는 이유가 포함이 되겠죠. 이게 증거인멸이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구속을 시키는 건데 구속시켜놓고 당사자들 면회를 시켜주면 그거 어쩌려고 그거 못하는 거야. 그거 지가 모른단 말이야? 알면서도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삐진 거는 자기가 삐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유동규가 술 약 선약 있다고 해서 이제 나가니까 이재명 대표 삐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늘 50억 클럽 얘기도 잠시 나왔죠? 예, 50억 클럽 얘기도 아주 잠깐 나왔는데 이게 네. 50억 클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냥 그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 그런 비리 사건이잖아요. 네. 유동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50억 클럽은 나와 관계가 없고 이재명을 도운 사람들 얘기다. 특히나 내가 각상도나 이런 사람들 고문료를 주라고 했었던 것은 이재명을 도와줬기 때문에 각성인가요? 그렇죠. 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50억 클럽이랑 얘기가 너무나 사뭇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50억 클럽이 유동규와 관련이 없는 거는 맞아요. 예. 근데 이것은 김만배가 자기가 고마운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그 50억 클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억 클럽한테 진짜 50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남욱한테 그 비용 분담을 떠넘기려다 보니까 자기가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디다 쓸 건데? 실은 50억 클럽이라고 있어. 이렇게 나는 그래 뻥을 친 거다. 이렇게 또 그 김만배는 진술해요. 그 50억 클럽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자리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근데 유동규가 왜 또 얘기를 꺼내지? 그러게요. 하여튼간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를 이 50억 클럽 구성원들이 도와가지고 내가 얘네들 돈 줘야 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 언제요? 이게 자문료로 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문료? 자문료가 그거는 만배형이 자문료 얘기를 해요. 50억 클럽은 다 자문료예요, 사실은. 자문료로 준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전부 다.
그런데 그리고 뭐 각상도랑 김수남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 자문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김만배한테 이 사람들 돈을 줘야 되지 않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 돈을 김만배가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수남이 돈을 받았대요. 김수남이 돈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남 이야기 곁들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유동규는 실제로 김수남한테는 돈이 안 갔어요. 근데 그냥 마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마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 참. 그다음에 오늘 아마 유동규가 지난 재판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420억 저수지, 그렇죠. 비자금 저수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 안 나왔나요? 오늘 이야기가 좀 그게 좀 중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 중점이거든요. 내용이 그건 거잖아요. 천화동의 1호의 주인이 누구인 것이냐, 그렇지. 누구 것이냐, 유동규 거냐, 이재명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우선 그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거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는 뭐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만배가 공영비 그러니까 뭐 남욱이라든지 정영학이라든지 공영비를 같이 분담하고 싶은데 그리고 똑같이 엠빵으로 분배를 하고 싶은데 지분이 많다 보니 좀 줄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유동규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유동규한테 이거를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420억이잖아. 그게 420억인 그러면 거죠. 420억은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스스로 인정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비자금 저수지라는 게 존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 돈을 주려고 준다고 한 게 아니라 남욱을 속이기 위해서, 남욱 등을 속이기 위해서 유동규의 지분이 있다라고 뻥친 거고 사실은 줄 의향도 없었고 존재하지도 않는다였던 거 아닙니까? 우선은 유동규 말에 의하면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은 이재명 대선 자금을 위해서 뭐 1,000억을 준비하고 그 뭔데 그럼 그거는? 근데 여기서 또 얘기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네. 그 이 돈을 그 유동규한테 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명의 신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여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비상장수 주식을 준다든지 이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마 비료 사업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다시마 비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유동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마 비료 사업 나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한테 투자 받을 생각도 없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그 내가 생각하기엔 유망한 사업이어가지고 돈 받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얘기도 되게 당황스러운 게 예.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한테 유동규가 그 자기 뉴원홀딩스 그 다시마 액상비료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투자하는 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해요.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만배는 안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중에 이제 유동규하고 남욱이 힘을 합쳐 가지고 김만배한테 그 돈을 뜯어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화동인 1호가 반반 그 지분이 반반인데 반이 남욱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그게 명의 신탁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남욱을 거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남욱한테 돈을 직접 주진 않을 거고 남욱이가 재판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뭐 그 소송 법정 밖에서 소송 뭐 이렇게 합의한 형식으로 해가 마무리 짓는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갈 경우 남욱은 지가 챙기지 유동규한테는 돈 주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이 420억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 앞번 재판에서는 비자금 저수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420억의 존재, 천화동 1호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더니 또 말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선 또 말이 이상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만약에 내가 그 돈을 받고 내가 이 허가라든지 영종에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김만배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대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많이 찔러줬으니까 하더라지. 원래 돈 먹은 놈은 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김만배한테 돈을 많이 받았나 보지. 그러니까 유동규는 그러겠네. 김만배가 이재명을 직접 상대하고 있으니까 유동규 따위는 별로 중요치 않아.
그래서 내가 하대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인허가도 도와주고 용적률도 도와주고 이렇게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런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김만배가 나한테 부패 공무원 그리고 뭐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겠냐 이런 하대를. 돈을 하도 많이 뺏어가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진술한 내용들을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바꿔 끼면 딱 들어맞는다 이런 식으로 진술합니다. 아니, 이재명이라고 딱 막 하면은 1,000억 주기로 했으면 1,000억을 줘야지 400억까지 왜 깎아?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고 그다음에 경기지사고 막 이랬고 이제 대선 주자까지 나아갔던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유력 정치인의 돈을 깎는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는 그냥 자기 그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구 떠버리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곽상도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50억 클럽이 됐다라고 주장한 건가요? 그래서 그렇죠. 유동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억 클럽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이제 각상도라든지 이 50억 클럽인 사람이 이재명을 도왔고 이 이재명을 도왔기 때문에 내가 김만배 등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참. 근데 오늘 지금 한 얘기가 딱히 오늘 법정에서 나온 이 얘기가 딱히 뭐 필요한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뭔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건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봐도 이제 변호사 측에 질문하는 거 봐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과거에 이 서면 조사를 받잖아요. 네. 그 검찰한테.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로 너가 그렇게 말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로 원래 오늘 방청이 진행돼요. 그래서 오늘 딱히 막 뭔가 특별한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오늘 실컷 너 이렇게 얘기했지 저렇게 얘기했지라고 해놓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뭐 다음 재판 같은 데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지난 재판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이전에 뭐 진술이 바뀐 거는 뭐 니 말 맞다나 뭐 이재명이 싫어서 뭐 그렇게 바꿨다 치고 지난번에 또 바뀌었잖아. 이건 뭐니? 이렇게 아마 물으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예, 제가 보더라도 오늘 이렇게 질문한 거는 유동규가 말이 가끔씩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좀 탄핵하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뭐냐면 그 증인의 진술 태도를 보면은 참 거짓을 알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 유동규의 진술 태도나 뭐 그때 상황을 좀 잘 지켜봐달라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 재판에서 또 눈에 띄는 장면이 있던가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공영 개발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업자 남욱인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남욱이 지대한 도움을 줬었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이야기를 전부 다 오케이가 돼 있었고 그러한 개발 주도권을 남욱이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욱이 어떠한 상황이 그렇게 얘기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환지로 근데 개발이 됐다. 왜냐하면 환지 개발을 하기로 했다. 왜냐면 이제 남욱 같은 경우는 당시에 땅이 많았었기 때문에 환지를 원했었고, 근데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수용 방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결국에 환지가 안 된다. 이 실질적인 범죄 행위는 환지가 아닌 이재명이 만든 수용 방식 이후에 범죄가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그 대장동 관련돼서 이 범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신의 이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 환지냐 수용이냐 관련돼서는 이재명이 뭔가를 이렇게 끼어든 건 없다라는 거죠. 이 수용 방식이 선택된 이후에 이재명이 범죄로 끼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장동 업자들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전에 어떤 그 짠 게 있었다. 그랬으면 그 업자들이 요구한 5개 요구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줬단 말이에요. 뭐 환지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 사업 지역 영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사업 개발 방식, 뭐 민간 방식이냐, 민간 공용이냐, 아니면은 뭐
공영이냐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서 하나도 업자들이 요구한 걸 들어준 적이 없어요. 자,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준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업자들하고 이재명하고 같이 짰다라고 할 수 있냐. 짜지 않은 거고 이거는 당연히 이 배임도 성립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미 환지 방식 같은 거 다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범죄가 시작됐다.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시점을 막 돌리려고 하는군요. 근데 이건 딱히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뭐 되게 엉뚱한 데 힘을 쓰네. 예. 대단하네. 그리고 사실 저 오늘 재판 가기 전에 이런저런 좀 내용을 봤었는데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게 있던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시의원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네. 공영개발 원래 하려던 걸 반대를 해서 민간업자를 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공영개발 같이 들어가가지고 네, 반반으로 했으니까. 반반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기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너 돈을 왜 5천억밖에 못 벌어왔어? 예, 더 벌었어요. 너 더 벌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의문인 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걸 허용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늘 재판관은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전 되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존에 민간업자로 했으면 5천억 못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공공으로 돌려가지고 5천억이라는 그 큰 금액을 벌어왔는데 이런 재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문제는 그 돈을 일부라도 이재명이 받았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재판도 돈 받았다고 해서 재판이 아니라 배임이에요, 배임. 돈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재판이고. 근데 배임 재판인데 돈을 줬네, 말았네, 뭐 비자금 저수지가 있네, 없는 얘기 또 왜 하느냐고. 공소 사실을 크게 이탈한 내용인 거예요, 이거. 그렇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이래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 그런 겁니다. 참. 어쨌거나 보면 오늘 유동규가 상당히 열심히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닥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그다지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 내용을 한번 제가 볼게요.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얘기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지금 15일,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뭐 선거법 그다음 위증교사 재판을 생중계해야 된다. 생중계 요청 이것만 실컷 지금 보도에 나가고 있어요. 오늘 재판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사실상 언론 플레이 위해서 조금이든 간에 자기 관련된 기사가 더 많이 나가게 하려고 저렇게 모함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뜻은 이루지 못했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오늘 쭉 적어오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약간 뭐 분위기라든지 재판 지연이라든지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요, 요겁니다. 유동규가 오늘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자기 그 채널에서 방송을 막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새는 아예 그냥 저쪽 당으로 아주 커밍아웃하고 자료들을 막 올리기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 보면서, 아이고, 참 희한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도 딱 우파가 이기는 방법 딱 하나 이런 거네요. 참 저 양반 웃기는 양반이야, 그죠? 그렇죠. 요즘에 지지율 보니까 완전 아장 나 있던데요. 근데 유동규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다시 말 갈아타기도 어려워.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멀리 왔죠. 너무 멀리 왔어요. 네. 앞으로 유동규 관련 증인 재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있나요? 이번 주는 없나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되고요. 이제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11월 8일, 12일 그리고 이제 그쭉 11월 달에는 다른 사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3일 날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 재판은 좀 계속 오래 끌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판사님께서도 이번 뭐 증인에 대해 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막 질질 끌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대장동 재판 꾸준히 한번 방청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거의 매일 재판 들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